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오늘 주식시장이 큰 폭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하락장에서의 그 특징적인 종목하고 그 다음에 이 하락장을 대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은 어느 것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시황에서 거론했던 종목들이 오늘 어떤 시세의 흐름을 보여줬는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요, 본 시황은 결코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고요, 운영자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은 회원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이 제 시황을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항상 5월 달에 시작되는 공매도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그 대형주에 대한 매매를 주의해야 된다. 특히 대형주는 단기로 당일날 강할 때 매도하고 또 약하게 시작을 하면 또 매수를 하되 당일날 가급적이면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의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량 거래되는 개별 종목 이런 쪽으로 집중되는 모습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그동안 애써 지수를 3100서부터 근 한 달 가까이 지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오늘 49포인트, 물론 장중에는 50%가 50포인트가 넘는 그런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거를 그 3200에 돌파를 했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또 그 희망에 부푸는 그런 기대감들을 특히나 가졌었고요. 더군다나 어제하고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오늘 플러스로 출발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장이 돌변을 했는지, 특별히 그 하락할 만한 재료라고 한다면은 그 일단 코로나 4차 팬데믹이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국내도 확진자가 다시 700명으로 돌파하면서 불안한 흐름을 많이 보여줬죠. 그리고 또 주식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측면도 시장이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들이 아무리 분전을 하는 듯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지 않아 가지고는 이 시장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최근에 장을 강하게 이끌고 왔던 그런 요인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동안 매도로 일관하던 외국인들이 매수에 가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도 매도를 그 양을 줄이면서 시장을 끌고 온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일거에 그동안 모아놨던 걸 한 번에 또 다 외국인이 1조 4천억을 거래소에서 1조 4천억을 매도했고요. 기관이 1조 2천억을 팔았는데 개인들이 또 2조 7천억을 한 번에 또 쓸어 담아서 다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들이 시장에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사실 이렇게 개인이 2조 7천억을 매수했다고 그래서 개인들 힘이 대단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2조 7천억을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의미가 있으려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을 이기고 지수를 다시 상승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당한 거거든요. 이 사자가 있으면 계속 외국인들 그 밑에 받쳐놓던 것이 전부 다 사지면서 그 2조 7천억을 비록 매수를 했지만 시장의 그 돌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점. 이런 점을 시장을 불안하게 보는 그런 요인들이 되는 거고요. 오늘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또 그동안 거론됐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 그나마
재료가 있는 종목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이런 종목으로는 이 와중에도 견조하게 그 상승 또는 그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점들을 위안으로 삼을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시장이 자꾸 이 코인 시장이 우리가 너무 투기적으로 흐르면서 심지어는 일부 코인들 우리가 코인의 순기능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그 코인이 바탕이 되는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컴퓨터의 그 보안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활용되는 그 순기능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쪽 그 코인 시장이 무분별하게 위험할 정도로 많은 자금들이 쏠리고 이렇게 되니까 제일 우려가 되는 거죠. 단순히 투기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시장에 많은 자금들, 특히 도치코인이라든가 일부 코인에서는 한 종목에 거의 10조 가량의 주가 거래 대금들이 몰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코인의 특성이 그 매수량, 그 생성되는 채굴량이 한정돼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달러의 그 무분별한 발행, 이런 그 무분별하게 달러가 발행돼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오히려 코인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었는데 일부 코인들은 뭐 무한정으로 계속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한 10원도 안 하던 그런 도치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500원대까지도 상승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계속 그 신규로 1분마다 뭐 10,000개씩이 생성된다 해서 1년에 52억 개가 나오고 하는 이런 코인들이 과연 어떠한 그 산업에 순기능을 하는지 상당히 의심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 투기성의 이 자금에 직접적인 산업 개선 연관 효과가 없는 곳으로 돈이 자꾸 빨려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주식 시장도 조금만 약해지면 매수 세력들이 매수 자금들이 약해져 가지고 결국은 시장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일부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죠. 그다음에 개별 종목별로 어제 제가 그 거론을 했던 종목들,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재료가 남아있는 종목들은 하락 조정을 할 때 그렇게 조정을 하지 않고 바닥에서 쉽게 상승을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했는데요. 몇 개의 종목들을 최근에 살펴봤던 이런 종목들 또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특이한 종목으로 신규로 소개드릴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가 액면 분할 이후에 일부에서는 지금 카카오가 다소 과대평가됐다 해서 목표가를 낮추는 증권사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날 이 주가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죠. 한 1,500원 정도 비록 하락은 했지만 같은 경쟁 업체인 네이버가 2%가 넘는 10,000원 이상의 하락세를 보인 거에 따라서 보다에 비해서는 카카오가 안정적인 흐름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계속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이 비트코인 거래 업체들은 막대한 수수료를 또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의 대표적인 빗썸과 업비트의 거래소 관계사인 비덴트도 오늘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 투자 업비트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코인베이스와 마찬가지로 두 나무의 나스닥 상장 이 재료들이 항상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또 물론 장중에는 약하게 출발을 했다가 다시 쉽게 돌아서는 모습 이게 최근 1, 4분기 내에 실적이 아주 두드러지게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뭐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위지트가 최근에 그 뚜렷한 상승 흐름을 많이 보여주진 않는데 대략 1,800원대면 바닥권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점이요. 그 다음에 실리콘웍스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팹리스 업체로 5월 1일부터 LG그룹에서 분사해서 신규로 LX그룹으로 그 반도체 분야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늘 장이 하락을 했지만은요, 장중에는 물론 97,0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조금 저점 회복을 빨리 보였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후공정의 대표적인 반도체 후공정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테스나 마찬가지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이런 쪽으로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뒷받침되고 재료가 다 있는 이런 종목들은 이 지수가 40포인트, 50포인트 하락하는 와중에도 약했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오늘 또 대표적으로 효성 TNC도 스판덱스의 최근 매출 증대로 인해서 중국 시장이라든가 또 우리 국내 매출이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점. 코롱 인더스트리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조정했다. 그 조정폭은 크지 않으면서 꾸준히 상승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죠. 다만 그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것이 상승의 일관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는 측면. 아무래도 상승으로 가는 경사가 그렇게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차트상으로 여러분이 이런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것, 이 차트를 보고 하나 힌트를 얻어야 될 거는 양봉이 이렇게 두 개씩 나오면은 여지없이 그 조정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측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 주가의 차트는 이 차트를 보면서 과거의 흐름을 보고 미래의 흐름을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 혹시라도 미국 시장이 강하게 또 반등을 했다든가 해서 시초가가 높으면 한번 매도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죠. 마찬가지로 그 TK 케미칼 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스판덱스 코롱 TNC와 효성 TNC와 마찬가지로 스판덱스의 영향도 있지만 또 하나는 SM 계열로 SM 상선의 하반기 주식시장 상장, 그거로 인한 평가 차이,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됐었고요. 어제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약 한 420만 주의 자사주를 블록딜 추진한다.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 조정을 했는데요. 오늘 시간 외에서 다시 강세로 전환을 했거든요. 강세로 전환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이 블록들이 마감이 됐다고 하는 점. 지난번 그 카카오가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오늘 그 TK 케미칼도 자기 주식 467만 주를 한 번에 5,300원 정도의 이런 것들이 대단히 그 향후 그 주가의 흐름을 좋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처분 금액이 약 250억에 달하고 주식 수가 467만 주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흔히 시장에서 블록딜을 하려면 5%에서 10% 정도의 디스카운트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현재가대로 이게 블록딜이 바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높게 반영이 되면서 시간 외에서 무려 6% 반등하는 강세 전환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바로 하루 조정을 마치고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 점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현대건설도 오늘 마찬가지로 주가가 그렇게 빠지지 않으면서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현대 엔지니어링의 상장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최근에 M2N 신라젠 관련한 그런 그 신라젠의 재상장하고 또 신라젠 인수하고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죠. 주가가 항상 그 약하면 반등이 나온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해운주 중에서 H&M이 조금 약세로 기울었지만 그동안 상승한 거에 비해서 역시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해서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고 하는 점. 역시 페노션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페노션이 좀 최근에 조정한 폭도 크고 오히려 좀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페노션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젠이 오늘 진단키트 관련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으로 돌파해서 장중에 1.5% 정도 21만 2천 원 정도 상승을 했다가 소폭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시제는 제가 시황에서 그제 말씀드렸듯이 일단 내일이 무상증자 100%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내일까지 사야 되는 권리부 최종일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목요일 권리부 그러니까 내일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무상증자 100%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이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2분의 1로 주가가 떨어져서 시작을 한다는 점. 시제는 그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의 석유다 해가지고 최근에 구리가 그 그린 에너지 이쪽 분야 산업으로 해서 구리의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그 다음에 구리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구리 관련 제품 그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두드러질 거다 이런 얘기. 어제 이구산업이 상한가를 진입했었는데요. 오늘 상한가에도 불구하고 약하게 출발했다가 다시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강세 흐름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향후 산업 업황이 좋아지는 그런 재료를 안고 있는 종목들은 조정할 때 항상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는 측면. 오늘 마찬가지로 대창이라고 하는 종목도 장중에 소폭 플러스 났다가 하락으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2차 상승에 대비해야 될 그런 종목들이다. 이거는 산업 연관하고 업황하고 관련되는 종목들이니까요.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오늘 신규로 하나 소개를 드리고 싶은 종목은 SM 라이프 앤 디자인입니다. SM 그룹의 그 미디어라든가 또는 그 드라마 제작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고 판매를 전담하는 그런 회사죠. 주가 보면 이게 1,700원대부터 참 그 완만한 상승세 표시 안 나게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오늘 드디어 못 참고 그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대량 거래가 수반됐죠. 2,300만 주의 거래량을 보이면서 장중에 15%까지 상승 흐름을 보였거든요. 물론 4,600원에서 4,300원대까지 이런 하락세를 약간 고점에서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이 SM 라이프를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 참고로 삼아야 될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오스카 그 윤여정 씨가 오스카 여우 조연상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최근 기사 내용인데요. 윤여정 씨가 오스카 여우 조연상 예측 1위에 올랐다. 이래서 주가가 그 SM 라이프 앤 디자인이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인데 영화 미나리 배급사인 판 시네마와 부가 판권 계약을 맺고 있다. 이렇게 해서 SM 라이프 앤 디자인이 그 미나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종목을, 이 SM 라이프를 보면서 하나 참고로 삼아야 될 것이 2000년도 초반 우리가 그 기생충이 또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기생충이 그, 기생충이 그 아카데미 대상을 받을 때 그때 당시 또 이 영화 제작사인 바른손 E&I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주가도 같이 보고 한번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효과를 너무 과소평가한 측면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 바른손 E&I가 그 한계 기업 비슷하게 재무 구조도 좋지 않고 기업 실적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생충의 그 오스카 깐느에서도 또 황금 종려상을 받고 또 오스카 대상 아카데미 대상까지 또 휩쓸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주가가 1,500원대에 있던 이 주가가 장중에 그 아주 그 피날레일 때 6,400원까지 상승하는 이런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문득 SM 라이프도 보면서 작년에 그 기생충과 관련된 연관되는 생각이 나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 지수가 그동안 애써 올라왔던 주식이 하루에 5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면서 그 대형주들의 낙폭이 많이 컸는데요. 이 와중에도 그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을 피해갈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들은 이런 그 약세정에서도 시장의 그 하락 흐름을 좀 피하고 또는 그 낙폭이 크더라도 곧바로 회복될 수 있는 탄력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개별 중소형주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슬기롭게 잘 대응하셔서 많은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